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P모건 체이스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흔하게 JP모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티커명은 JPM이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려고 했던 게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네, 4월 12일 날 현재 빠진 게 저가로는 마이너스 6.60% 빠졌고 종가로는 마이너스 6.47% 빠졌네요. 근데 이 캔들 자체가 이게 샛비령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JP모간이 은행 쪽이잖아요. 투자은행, 은행 관련된 종목인데 대형 은행이죠. 근데 팍 빠져버렸어.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근데 이게 왜 빠졌는가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네, JP모간 1분기 이익 늘었는데 순이자 이익 부진 전망에 주가 급락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요번에 그 실적이 좋긴 나왔어요. JPM. 잠깐만 실적을 보는 게 해외 주식에서 실적 이렇게 볼까요? JPM 이게 약간 느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제적으로 실적 1분기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순이자가 이게 전망이에요, 전망. 그러니까 순이자가 다음 분기 때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잠깐만요. JPM 여기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거. 약간은 늦게 나오긴 하는데 실적이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볼까요? 실적.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약간 확대 좀 해볼게요.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 체이스가 올해 1분기에 호실적을 이어갔지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 전망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된 거는 호실적이에요. 볼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6.47% 빠졌다고 하는데 천천히 좀 진행할게요. 이게 해외 증시는 좀 낯설잖아요. 여기가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가 그 EPM이 아니라 EPS 주당 순이익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 컨센서스가 4.19 나왔잖아요. 4.63달러 나왔단 말이에요. 긍정적이죠. 좋게 나왔잖아요.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달에 아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지금 4.19달러에서 4.13달러로 좀 떨어지죠. 여기는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3.89, 3.47 그러다가 이제 4.19 올라왔는데 여기서 4.13으로 좀 또 빠지니까 그 매출액도 좀 떨어지네요. 418억 원에서 411억 원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분기 요번에 4월 12일 날 발표된 거는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이제 다음 분기가 좀 걱정된다는 거죠. JP 모건 체이스는 12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34억 달러로 이건 순이익이 1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한 특별 부담금 7억 2,500만 달러를 차감한 수치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미 연방예금공사는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당시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행한 추가 비용을 은행권에 특별 분담금 형태로 부과해 왔다. 1분기 순 이자 이익이 2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4%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증가를 했는데 정기 대비로 봤을 때는 4% 감소하면서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샀다. 순이자 이익은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에서 예금 이자로 고객에게 지급한 돈을 뺀 수치이다. JP모건 체이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34% 급증한 순이자 이익 덕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작년 초 은행권 위기로 시중 자금이 우량 대형 은행으로 대거 이동한 게 순이자 이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 같은 이례적인 순이자 이익 증가세는 앞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은행 측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순이자 이익 전망치를 종전에 발표한 900억 달러로 유지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소비자 및 커뮤니티 뱅킹 부문을 중심으로 한 예금 마진 압박과 낮아진 예금 잔고로 전분기 대비 순이자 이익이 4% 감소했다며 앞으로 순이자 이익과 대손 비용 모두에서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핵심 순이익 원인 순이자 이익의 전망치 상향 조정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순이자 이익 전망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JP모건 체이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오전 10시 기준 전장 대비 5%가량 하락했다. 한편 다이먼 회장의 이날 실적 발표에서 미 경제 상황의 위험 요인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다이먼 회장은 많은 경제 지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을 내다볼 때 다수의 중요한 불확실한 요인들의 경각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 증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 연준의 양적 긴축을 3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 이것도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시황, 요거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토요일 날 좀 정리한 건데, 폭락장에 대한, 요번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잖아요. 그 빠진 이유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주요 은행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양적 긴축을 계속 이어가긴 하더라고요, 연준에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 지정학적 위험 증대, 특히 QT 이거 있잖아요. 양적 긴축. 양적 긴축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진행되는 QT의 전체적인 효과를 진정으로 경험해 본 바 없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실적을 발표한 시티그룹은 1분기 순이익이 3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JP모건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음 분기에 EPS가 좀 전망치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순이익이 안 좋아질 것 같다 해서 빠진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걱정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지정학적 위험 증대,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 연준 양적 긴축. 제가 보기에는 특히 양적 긴축이 가장 큰 3대 위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증대 압력은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근데 연준의 양적 긴축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것 좀 볼까요? 이게 생방송이라 가지고 생방송이면 생방송답게 뭔가 좀 더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약간 생방송은 뭔가 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 녹화 뜨고 있긴 있는데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 재무 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매출로만 이렇게 나왔네.
매출로만 이렇게 나왔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아까 이게 저거잖아요. JP 모간 TS 은행 재무제표를 잠시만요. 은행 재무제표가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출되어 있고 당기순이익 되어 있고 뭐 매출료는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 우선 이걸 말고 이걸로 볼까요? 여기 있는지 손익계산서 여기 있구나. 이걸 봅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여기가 순이이자 수익이 이거죠. 예. 여기 영업 수익의 매출액이고 요거는 이제 결산연월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산 재무상태표고 영업이 순이자 증가율이 나온 거죠.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나와서 잠깐만 4분기, 1분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 데이터가 그냥 발표만 했고 발표만 하고 아직까지는 여기는 반영이 되지 않았네. 나중에 이게 뭐냐면은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예, 4월 10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된 요 상세 내용이 있잖아요. 상세 내역이 여기 이렇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그것도 좀 살펴보긴 할게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 있고요. 여하튼 간에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 기대감에 1분기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다음 분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빠진 거니까. 근데 거래량 그래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것도 좀 과매도 구간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반등이 기대가 돼요. 되긴 되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빠진 것 자체가 지금 21선 그래도 여기서 살짝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지금 61선도 깨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조정이 깊어지겠죠. 이러면 현재로서는 뭐 JP 모가는 반등 매매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도 현재로서 뭐 그나마 괜찮긴 한데 이렇게 빠지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걸리게 되면 다시 빠지는 요런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은 박스권 고점, 박스권 저점,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은 뭐 JP 모간 체스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거기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반등이라서 투자 매력도 높지는 않습니다. 투자 매력도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JP 모건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반등 매매 하도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매매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뭐 반등 매매면 단타 매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분기의 모멘텀이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는 이 종목이 좀 빠지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네, 이쪽 라인이 지지 라인. 그럼 그 다음에가 뭐 여기겠네 대략 한 170달러? 많이 빠지게 되면 지금 말고 나중에 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
한 170달러 아니면 168달러 정도까지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지금은 그 JP 모건에 대해서 뭐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JP 모건 체스 종목에 대해서 여기까지 볼까요? 뭐 현재까지는 재무는 좋은데 다만 이제 그 다음 분기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JP 모건 체스가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차피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한 거잖아요. 아, 물론 여사치게 이 구간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부분은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빠진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줄어들긴 한다. 그 매출액이 425억에서 411억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좋게 볼 수는 없죠. 그 EPS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4.19달러에서 4.13달러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네,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방어적인 관점으로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가동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JP 모건은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네, 멤버십 가입 해주시고요. 해외증권은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꾸준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올려드릴게요. 이거 녹화 떴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 봬요.